자, 이제 8강 시작할게요. 등차 수열과 등 비수열입니다.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도 되는데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간다? 방심하지 말자.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자, 등차의 뜻과 일반항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돼요. 등차는 뭐다? 일정한 수를 뭐한다? 더해가는 거다. 알겠지? 일정한 수 더해가는 거야.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를 거야? 공차라고 부르겠지, 그치? 그랬을 때 일반항은 뭐 a 더하기 n-1의 기다라고 되어있죠. 자, 등차 수열이구나. 등차 수열. 자, a의 n이라고 하는 일반항이라고 부르죠, 그죠? 일반항이다라고 하는데 a에는 뭐가 된다? a 더하기 n-1에 대해서 공차 d가 될 거야.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. 이렇게 쓰는 거고,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겁니다. 이제 그랬을 때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, 수열은 뭐다? 수열은 자연수가 정의 여긴 함수잖아요. 되게 중요하죠, 그죠? 그럼 이 AN이라는 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? 아, 원래 이렇게 625로 쓰는 게 좋다 이거지, 그치? FN이 함수의 느낌을 살려줄 수 있다 이거지, 그치? 자, FN이 되고, 자, DNA 더하기 A-D로 생각하시면 돼요. 즉, 변수가 누구니까? N입니다. 변수가 N이니까 얘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? 1차식이 될 거다. 그 다음에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고요. 그 다음에 N의 개수는 공차 D가 될 거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, 자, 이 일정한 수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태도는 너무 중요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. 자, 일정한 수라고 하는 친구는, 자,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도 괜찮아요. 근데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괜찮아요. 뭐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는 건 뭐 당연히 괜찮겠죠, 그죠? 당연히 괜찮아요.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다고 얘기합니다. 아시겠죠?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자, 이렇게 뺐을 때도 등차야,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. 그러니까 저게 등차다라는 말의 좀 수학적 표현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거 좀 잘 해놓으셔야 돼. 참고. 그럼 공차의 두 배를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? 이런 것들.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요.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.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지 말고요. 첫 번째 항을 빼시면 돼요. 간격이 두 개잖아요. 1번과 3번이니까 두 간격이니까 그게 2D가 됩니다. 2D. 그럼 그거만 있으니까 되게 많죠. A의 뭐 7번이요. 7번 항에서 5번, 다섯 번째 항을 빼도 역시 간격은 두 칸이죠. 어떻게도, 심지어 어떻게도 쓸 수 있다? n 더하기 1번째 항이라면 간격이 두 칸만 유지되면 되죠. n-1번째 항이다. 이렇게 쓰시는 것도 가능하겠죠. 오케이? 그래서 이제 요 항 번호 있죠. 항 번호. 항 번호는 실제로 어떻게 말하시는 게,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은 이해한다? 어떻게 이해한다? 함수의 뭐다? 함수의 정의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정의역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 앞에 게 마치 무슨 델타 x처럼 보이죠, 그죠? n 더하기 1과 n-1의 차이인 거니까. 아시겠죠? 요거 좀 항번호, 뭐 정의역을 잘 이용하자라는 태도를 꼭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등차 중앙이다 라고 했는데, 등차 중앙은 그냥 별게 아니고요. 세 개의 항이 있는데 저 세 개의 항이 등차래요. 등차라고 하시면은 등차의 뜻이 뭐죠? 자, D-A 차이가 같다 이거 아닙니까? C-B 차이가 같잖아요. 왜? 일정한 수를 더해갈 거니까 차이가 같죠. 그 차이를 공차라고 부르죠. 근데 그들이 같잖아요. 같다 보니까 EB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되냐면 EB는 A 더하기 C가 돼요. 이랬을 때 이 가운데 있었던 이 B라는 항을 등차 수열의 중앙이다. 등차 중앙이라 부르고, 자, 표현해봤을 때는 B는 뭐가 됩니다? 2분의 A 더하기 C가 되죠. 세 개가 있었을 때 B는 등차 중앙이라 부를 거고, 양옆에 거를 더하고 뭐 2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. 되셨죠? 자, 근데 이 등차 중앙을 알려준 다음에 바로 뭘 얘기하죠? 등차 수열 합을 얘기하죠.
와, 너무 많이 해봐서 공식은 다 암기가 됐을 것 같은데 SN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자 2분의 N 바로 열고 A 더하기 L로 돼 있죠. 자 L이라는 거는 last 마지막 항입니다.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더해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N-1 더하기 AN이다. 자 이렇게 첫 항부터 N항까지를 빠짐없이 더한 걸 SN이라 하죠. 그죠?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라, 어떻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냐면은 2분의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A1이고 맨 뒤에 있는 게 AN이잖아요. 이게 그냥 A로 표시된 거고 이게 L로 표시된 겁니다. 이거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잖아요. 뭐라고 했죠? 평균이죠. 평균. 이 평균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냥 N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아, 등차만이 가지는 굉장히 특별한 소리입니다. 등차 합을 구하실 때는 2분의 A 더하기 A를 뭘로 보세요? 나를 평균으로 보세요. 자, 평균이 몇 개 있더라? 평균이 N개, 개수구나. 개수 혹은 뭐 항의 수가 되겠죠.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이번에는 뭐 똑같은 식을 사실은 SN을 쓸 때 어떻게 공식을 쓸 수도 있다. 2분의 N에 대해서 괄호를 열고 2A 더하기 N-1을 D죠. 자, 그냥 A의 N을 이렇게 쓴 것뿐인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면요. 이 밑에 있는 식도 꽤 유용합니다. 언제 유용하냐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수가 명백히 쉽게 드러나고 첫 항이 보이고 공차가 잘 보여요. 첫 항과 공차가 잘 보입니다. 위에 있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항이 잘 보일 때 물론 항의 개수도 알아야 되고요. 근데 얘는 항의 개수가 명백한데 이 첫 항과 이 첫 항도 명백해. 공차도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. 뭐가 좀 더 빠르게 쓸 수 있을까? 빠르게 답을 구하는 데는 뭐가 좋을까?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. 둘 다 당연히 똑같은 식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죠. 거기 별표 나세요.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알고도 틀리는 딱 그런 소재 같아요. 자, 수열 AN에 보셔야 돼요. 수열 AN에 자,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부르자? SN이라고 부르자고 했죠.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요거를 잘 안 보세요. 요걸 좀 잘 보셔야 돼요. 요 수열이 AN으로 나올 때도 있고 BN도 있고요. CN도 있어요. 이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. N 곱하기 AN이다 라고 하는 수열도 있어요. 근데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도 보통 SN으로 표기를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지 않으면은 이상한 식을 씁니다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히 A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별 쳐드린 거고. 두 번째는 이 SN을 가지고서 A의 N, 즉 일반항을 찾아가시는데 일반항을 찾아가시는데 SN도 잘 기억하세요. 이것도 수열입니다. 얘도 수열이에요. 얘가 수열이라는 거는 함수예요.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죠. 그러니까 S의 제로다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를 않아요. 근데 Sn에 무엇을 빼게 되면 S에 N-를 뺀다는 걸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. 그치? 그랬을 때 여기가 일반항입니다. AN이 아니어도 돼요. 지금은 AN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AN을 쓰는 것 뿐인데 이때 이 뒤에다가 항상 뭘 붙이냐면 이걸 잘 보셔야 돼. 이렇지, 그치? 이거는 알고 틀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틀렸다. 방심하지 말아요. 잘 보면은 SM 빼기 있죠. 근데 S0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잖아요.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할 수는 없는 거죠. 그죠? 1 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다가 N이 2보다 이상이다. 2보다 크거나 같다. 라는 제한 조건에 꼭 달아주셔야 되고 이 밑에다가 그럼 첫 항은 어떻게 구합니까? 라고 했을 때는 그냥 S의 1과 같다라고 쓰시면 돼요. S의 1은 원래 A1과 뜻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요거 놓치지 마시고요. 정의역 쓰는 거 놓치지 마시고
A1과 S1이 같다고 해서 A1을 따로 써주시는 것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. 오케이, 이렇게 하시면 되고.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죠. SN과 등차가 콜라보레이션이 됐어. 와. 만약에 내가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냐? 라고 하시면은 이 앞에 있는 식을 딱 보시면 되는데 이 식을 바라본 결과가 뭐가 되냐면요. 그러니까 전개만 하면 되거든요. 2분의 D의 N의 제곱에 넣기. 굳이 외울 필요 없는 어떤 상수가 있고 곱하기 N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다시피 봐봐요. 이렇게 N으로 인수가 돼 있잖아. N으로 인수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N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N에 대한 함수로 봤을 때 상수항이 없어요. N으로 묶여 있으니까 보다시피 상수항이 없죠. 제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? 2차식이다.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? 공차의 절반이 된다. 자, 다시 한번. 자, SN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부릅시다. AN의 초탕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AN은 D 곱하기 N의 구조가 돼요. D 곱하기 N의 구조 더하기 굳이 써봤었죠. 좀 A-D다라고 하는 거. 역시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. 기억할 거는 이 두 식의 관계입니다. 이 두 식의 관계. SN을 봤을 때, 나는 이 관계, SN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 이상이었을 때 쓰고 확인할 거야. 근데 등차라면은 요 정도 그냥 가자.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면은 일반항을 그냥 바로 써버리자. 그리고 이 뒤에는 이미 확인이 끝난 거야. 이거는 확인이 끝난 겁니다. 증명을 해서 앞으로 이용합시다 라고 하는 거.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은 이럴 거야. 알겠지?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. 앞으로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90페이지에 이제 등비가 나와요. 등비. 자, 등비 수열 보시면은 뭐래요? 일정한 수를 뭐 했다? 곱했다죠? 등차에 일정한 수를 더했다. 등비는 일정한 수를 뭐 할 거야? 곱해 갈 거야 라고 하죠. 자, 그 다음에 그 곱해지는 수를 공비라고 부르긴 하시겠죠? 공비라고 부를 거고, 일반항은 AN은 A 곱하기 R의 N-1승이 너무 많이 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그냥 확인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확인만 이렇게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R을 표시하는 방법은 첫 항문에 둘째 항도 있지만 둘째 항문에 모두 있다. 셋째 항도 있다. 오, 그렇군. 심지어 몇 번째 항문에 n번째 항과 n-1번째 항의 관계를 가지고서도 표기가 가능하다. 아시겠죠? 이렇게 얼마든지 표기 가능하다라고 하시고, 자, 똑같은 논리예요. 등차 때랑 아래 이번에 세제곱을 표기합시다. 아래 세제곱을 표기해봐 라고 하시면은 A의 첫 번째 항과 몇 번째 항 비교하시면 되는데 A의 네 번째 항 비교하시면 되죠. 그러니까 1번이 4번 갈 때 간격이 3칸이잖아요. 3칸인 거니까 공비를 몇 번 곱했다 이거는요. 3번 곱했다가 됩니다. 그럼 뭐도 있습니까? 선생님 저 A 5번 하네요. A 5번이었을 때는 그냥 A 8번 아닙니까? A 8번? A 8번이네요. 심지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? A 2번과 A 3번이 있습니다. 그럼 R이 하나잖아요. R이 하나. 근데 R이 몇 개 더 필요합니까? R이 2개 더 필요하죠. 2개 더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A에 5번을 썼을 때 A에 7번을 쓰게 되면 되겠네요.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도 역시 R의 세제곱인 거죠. 심지어 뭐가 있습니까? 잘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무궁무진하다고, 무궁무진. 예를 들어 저희가 A2, A4, A6 간격을 딱 맞췄어. 맞춘 다음에 이 R의 세제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. 여기다가 R의 세제곱을 곱했다고 생각해봐봐요. 그럼 뭐가 되냐면 A의 5번과 A의 7번과 A의 9번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도 약분하고 약분해보면 역시 R의 세제곱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번호를 잘 보라는 겁니다. 정의역이라고 했죠? 2번과 5번.
4번과 7번, 6번과 9번. 여기는 더하기, 여기는 뭐야? 곱하기. 각각이 영향을 준다? 얘는 뭐 덩어리로 봐야 된다,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지.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, 이게. 계속 있을 겁니다. 자, 각각의 문제를 읽고 어떤 의도로 냈을까를 좀 판단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생각해 가시면 돼요. 그렇구나. 일정한 수를 곱한다 라고 하는 말에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문제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. 꼭 기억하시고, 그 다음에 등비 중앙인데 비슷하죠? 세 개의 숫자가 있어요. 이번에는 뭐 이렇게 써볼까요? 이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중앙, 이게 등비 수열이래요. 그래요. 가운데 있는 항은 이 순서대로 등비입니다. 순서대로 x를 등비 중앙이라고 부르는데, 그 등비 수열의 뜻 써봅시다. a분의 x, 이게 뭐죠? 곱해지는 일정한 수죠.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항상. x분의 b도 뭐죠? 이것도 곱해지는 일정한 수 아닙니까? 근데 그 두 개가 뭐해요? 같잖아요. 등비. 따라서 뭐가 되시는 거야? x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? a 곱하기 b가 되겠죠. 근데 이게 등비 수열이 갖는 특징입니다. 됐죠?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, 자,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요? 등비 수열의 합이 나오죠? 무조건 외워야 되는 식입니다.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식이에요. R-1분에도 있고 쭉 써보시는 거지. 서탕의 어를 R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? 이거 항의 개수예요. 항의 개수. 서탕부터 n항까지니까 n개를 더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n인 겁니다. n인 겁니다. 개수를 잘 보시고, 자, 마이너스 1인 거죠. 근데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은 뭐 이런 식도 가능하죠. 보통 밑에 있는 식은 언제 쓰죠? 보통 밑에 있는 식은 뭐 R이 1보다 작을 때 쓰는 것 같아요. 보통 위에 있는 식은 R이 1보다 컸을 때 뭐 이용되는 거니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됐죠? 이렇게. 근데 뭐 두 가지를 다 써주시니까 그냥 둘 다 해야죠. 그죠? 그냥 둘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. 믿으시고. 자,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의 활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이거는 그냥 글을 한번 읽고 지나가는 뭐 정도로만 하세요.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만 하시고. 자, 이제 문제편으로 가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좀 접근해 봐야 할까라고 하는 거를 같이 얘기해 볼게요. 오케이? 실판지고 다시 오겠습니다.